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기도 뭐 보자 그랬던 게 우리 지금 청산권하고 뭐 몇 개 이렇게 이제 뭐 견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도 할 거고 오늘의 컨셉은 주제는 뭐 목수들의 수다 좀 하소연도 좀 하고 방향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나갈지. 거기에 이제 뭐 마감재 선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물이 좀 잘 셀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2층까지는 콘크리트 집인데 3층부터는 목조를 하고 네. 목조에다가 발코니를 넣었다. 100%예요. 100% 그건 발코니에서 100%예요. 거기가 게스트하우스거든요. 게스트하우스. 뭐 플레인이지만 지출이 계속 되는 거예요. 비세면 여기 조금 잡고 비세면 저기 조금 잡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지출이 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저희가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아예 다 해결해보고 싶은데 확실하게 발코니에서 하는 거는 확실하고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완전히 발코니 때려 부시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밖에 없어. 고강하는 거는 예를 들어 창틀하고 발코니하고 높이가 좀 나온다.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덧대고서는 나는 덧대고서는 다시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뜯어내는 게 제일 좋아.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 못한다 이렇게 그냥 그런 게 개인적으로 손안 대고 싶구나. 그게 사실은 정답이야. 그런 손 안 되는 게 이 누수라는 게 그래. 누수라는 게 물이 속에서 타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타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뭐 딱히 거기라고 저 진단 내려도 사실은 그게 불분명한 거고. 아니 저는 뭐 비세구는 뭐 이거 잡는 건 자신 있는데 공사가 너무 힘든 공사예요. 거기가 골목 안에 있죠. 장비를 대기도 힘들고 3층 4층인데 뭐 아무튼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뭐 아시바를 설치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스카이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아. 뭘 하려면 그쵸 형님? 돈을 좀 많이 받고 하던가 그만큼 고생을 한 면접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거기는. 거의 되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집이에요. 네. 되게 그 건축을 할 때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건축을 해놓고서 이제 설계가 제가 볼 때 조금 안 좋은데 계속 하자가 나니까 좀 뭐 그 상관한 집이에요. 목조 건축 뭐 디자인이나 뭐 다른 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목조주택 협회라는 게 한국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패시브 주택 협회도 있고 뭐 하여간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금방 뭐 협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획일성도 없고 한국 보니까 지금 3년차 내가 한국 쪽에 3년차인데 뭐 어디에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이 집 짓는데 스탠다드라는 게 없어. 그지? 있어? 스탠다드가? 아직까지 목조주택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떤 주관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틀만 있잖아. 네, 경굴 목구조에 관한 그 시방서도 있고 국토부에서 자료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조주택 짓는 목수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훨씬 더 그런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거를 습득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광고에 많이 활용을 하죠. 금방 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방서가 정부에서 어떤 시방서, 뭐 정부 주관, 뭐 나라가 관리하는 뭐 이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해놓고 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꼭 이대로 지어라. 이건 법이다, 우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런 건 있는 거지. 저 샌드위치 판넬에 걔네들이 지정해주는 소재들이 있잖아. 그거를 안 했을 때, 불났을 때는. 근데 그걸 지정해서 불났을 때도 나라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하자가 났을 때도 나라가 주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걔네가 나라가 지정한 게 있어. 그걸 이외에 쓴 것들은 얘네가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걸 썼을 때 나라에서 3번, 4번 나오고, 집한테 개인 집을 줘도 3번, 4번 인스펙션을 나와. 그대로 했는지, 썼는지, 뭐 도면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래 놓고,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보험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나라가, 이거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소재를 넣어준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든. 실내로 누수. 그 드라이브라는 건 뉴질랜드에서 이제 못 써. 100% 누수를.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20년 전에 전국에 있는 집에 거의 뭐 한 30%, 40%나마 나라가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거 뜯어내고 새로 짓는 거. 그거 나라가 인정해주는 거고. 그랬다가 그게 잘못되는 거다. 이건 쓰면 안 된다. 바뀌면서 누수되는 집들은 다 보상해줬어. 하겠다고 해요. 나라에서 80% 내고 개인이 20% 내고 그랬을까. 집에 연차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샀던 집도 드라이브였고 그 집도 내가 팔고 나왔던 그 사람도 공사했어요. 오늘은 좀 웃고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웃고픈 얘기. 뒤통수 맞은 얘기. 저는 별로 뒤통수 맞은 적은 없는데. 아, 그래? 예. 난 뒤통수, 뉴질랜드에서 뒤통수 크게는 뭐 한 3건? 나는 그거야. 직원들한테 뒤통수. 직원들한테 뒤통수. 클라이언트한테 아니고. 직원들한테 뒤통수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상부의, 그걸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그 시급을 줬어, 내가. 아주 센 초보들도 좀 많이 줬고, 왜냐면 가정에 있다 그러면, 내가 막 먹고 살기 힘들 때 처음에 일 배우면서 그때 막 기름값도 없어서 차 2대 중에 한 대는 운영이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 그런 경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시급을 처음부터 많이 줬어.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히 따라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따라오는데 이 경력이 좀 있다. 그리고 영어가 좀 된다. 이 사람들은 100% 했어요. 내가 금방 얘기했던 이 내 것. 이 내 거는 100%. 그게 뭐냐면 나한테 일 주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 회사가 점프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일을 줬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일 거야. 그걸로 점프를 하면 이제 걔가 그걸로 가면서 나한테 일이 그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뒤통수를 크게 내 거는 맞았는데 이모 씨 몇몇 있어. 근데 이런 상부위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안 보였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 눈에 그런 것들이. 아니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 회사 다닐 때도 그런 목수 팀들 많았어요. 네, 회사 다닐 때 보면 저는 그때 목수 아니고 뭐 회사 안에서 시공팀에 있었으니까 관리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주로 쓰는 목수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수 팀이 우리 회사가 조금 어렵다. 뭐 거래를 10년 이상 했는데도 조금 어렵다고 배신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팀 안에서도 목수 오야지가 있고 키우는 목수들이 있잖아요. 조금 배우자신 바로 독립해서 나가고 자기를 거래처를 뺏는 거죠.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목양실도 공사를 했고 견적을 다른 데서 받겠다는 소리가 딱 듣는 그 순간 약간 조금 좀 찜찜한 거야 이게. 다른 데서 받을 데가 어디 있겠어. 옥션에 뻔한 구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지. 다 맞물려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을 해주면서 그냥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마감까지 다 끝내주는 시공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옥천에서는 집 짓는 단가만 딱 얘기하고 그것만 치고 빠진다는 거지. 그러면 내장팀도 따로 들어와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소비자가 뭐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그걸 다 끝내주는 조건으로 이런 걸 설명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 뭐 힘들다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 부분이. 제 교수님 그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클라이언트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힘들다. 네. 나는 자신 있었는데 이제 내 속에서 막 끌어올리면서 그게 짜증이 나는 게 이제는 조금.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껍데기만 딱 져주는 걸로 집 짓는 사람들이 옥천에서는 그런데 450, 500이래. 껍데기만 져주는 거. 그럼 껍데기만 져주는 거 400에서 450 싼 게 아닌 거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장할 때는 시간과 인력과 이게 엄청 들어가거든. 그리고 우리가 꼼꼼하게 끝내주려고 그러면 그걸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지. 뭐 통키로. 응? 나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그냥 저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거든. 소비자하고 1대1로 당신이 지정해라. 그냥 인건비만 줘봐, 시간당.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줄게.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여기 안 먹히게.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당 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럴 거 아니야. 이것들 들어가지고 뭐, 응? 일하는 척만 하고 일하고 막 시간 쭉 늘려다 보면 누가 손해야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안 그러잖아. 빨리 치고 빠지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응? 시간당으로 가자, 통키로 가자. 그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마감 때 되면 막 얼마나 이 올라가. 그러니까 빨리 이 현장을 벗어나고 싶잖아. 그리고 우리도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참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응? 저희처럼 소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거는 말로 설득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좀 큰 업체들도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 맞지 않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잘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자기가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믿을 만한 업체였다고 하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고. 근데 뭐 업자들도 뒤통수 많이 치겠지만 뭐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지역 안에서 특히나 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적어도 뭐 공사하고 장난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에 맞는 일을 해준다. 아니 뭐 신뢰라는 게 다른 거겠어. 물론 오랜 시간 이렇게 뭐 릴레이션십을 하면서 쌓인 건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청산권 받은 것도 우리 집에 들어왔던 정기 형님이 관계돼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한테 페이해주는 걸 보면 아니까 형님 물건값에서 단 이런 거 같은 게 없고 페이를 꼬박꼬박 해주고 다 클리어하게 딱 가잖아. 그리고 나가는 사람을 그리고 형님하고도 내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나가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뭐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돈이 중요하죠. 돈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왕 ABC의 업자들이 있는데 ABC 업자들의 실력을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가장 싼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비싼데
그거를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가로 붙여져 버리면 지역이든 뭐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든 저가로 붙여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안타깝게 뭐 일을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건데 저가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저가라는 건 결국에는 계속 그 얘기했던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듣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자기 우리 공부 써보면 알잖아. 공부 써보면 싼 게 비지떡이거든. 뭐 사람이 일하는 것도 똑같지 뭐. 자기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A, B, C, D의 업체가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퀄리티로 일한다면 제일 소비자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커스터머는 제일 적게 들어가는 선택하는 게 그 동서를 막론하고 그 맞지 그게. 근데 거기 다 거기서 대동소이하리라고 봐. 실력이 비슷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재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소재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잖아. 마감 소재는 좀 틀릴 수 있잖아. 그리고 재료의 차이, 제 생각에는 그 의외로 시공자들의 시공 능력이 커요. 의외로. 뭐 목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시공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똑같은 돈을 받아도 차이 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좀 오래 했으니까 알잖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손이 빠르고 느리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빨리 하고 잘하고, 숙련도. 그렇지, 숙련도 금방 얘기했던 거 숙련도인데, 그러니까 이 숙련도도 사실은 이제 플랜을 짜는데 그 숙련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딸을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봉사다, 4개월 봉사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그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맞춰나가는 타임테이블. 그거 순서를 잘못 짜면 꼬여버리니까. 근데 그게 숙련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이제 가다 보면 한번 잘못하면 또 뜯어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값이지, 그 숙련도니까. 소비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잘못했다고 조금 다시 한번 어떤 믿고 일 맡겨도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회원님이 청사는 지역색이 너무 강해서 제가 청사는 들어온 지 10년 됐지만 청사에서 봉사한 지 한 번도 없어요. 일을 안 쳐요. 내가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그 아마 그 청산에 있는 다른 업자한테 줬고요. 그 사람이 봉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반대는 많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못했다라는 게 그거 하나 안 하게 됐다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제 저기는 틀려. 거기 양평이나 홍천이나 뭐 원주 이렇게 큰데 하는 거는 뭐 거기는 뭐 열외로 쳐놓고 나머지 공사들이 오는 사람들은 다 지역사회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발전력이 없는 거야.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아니, 내가 이 도면 가지고 가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도면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라? 내 도면 어디 갔냐? 사이즈 바꾸냐? 사이즈 떼어볼게. 이 박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변화를 마지막에 제가 봤지. 희한한 그 지붕을 했단 말이야. 희한한 지붕이 이제 여기 시골에는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면이 엄청 많아. 꺾이는 면도 많고.
이러면 샌드위치 파넬로 집을 지을 의미가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거 뭐 기밀 유지는 둘째 치고 이 결론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어렵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 별로 안 한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자기는. 마감재에 가려 있으니까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 거지. 그거 하나 지적했고. 내부 구조도 지금 보면은 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뒤에 누다락 만드는 부분들. 거기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럼 내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 그림을 시공해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더 이상 뭐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져주는 걸로 해서 내가 견적 몇 번 없거든. 있는 대로 져주는 그림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호 얘기가 나와가지고 KCC에 손잡이 없는 걸로 나 견적에 넣고 요즘에 누가 그거 없는 걸로 하냐는 거지. 근데 가격이 확 뛰어버리니까 그거 하나에 그 핸들 하나에 한 2, 30만 원 한다. 50만 원이요. 창호 하나에 50만 원. 창호 하나에 50만 원. 그럼 거기만 해도 지금 10몇 개가 들어가는데. 두 배 돼요. 보통 뭐 창호 700 나오면 손잡이 달리면 2배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은 그런 거야. 최고의 것을 원하면서 가격은 자꾸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집 모양도 자꾸 복잡해지고. 우리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엄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골면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명가의 사실 그대로를 좀 알리고 싶어서. 나한테 안 해도 상관없고. 근데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업을 가지고,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예, 제가 왜냐면 견적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매우 고생하잖아요. 근데 형님은 이제 그게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사실 일하기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직영을 하잖아. 직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 심플하거든. 우리는 시간당 정확하게 시간당 집어넣고 인건비만 주세요. 근데 이쪽 양반들이 또 그걸 몰라, 시골 양반들이. 시골 양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업자도 마찬가지지. 돈 벌려고 그러면 통키로 들어가는 게, 그들은, 업자는 통키로 넣으면 이제 자재값에서 띵겨 먹으려고 할 거고, 여러 가지 띵겨 먹을 수 있는 구멍이 많거든. 직영을 하려면 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어야 돼요. 되게 힘들죠.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직영을 하자.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렇게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견적이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직영을 하는데 이거 하나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청사람도 여기서 내가 얘기했어. 직영 개념을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마음이 편하다고. 내가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 갖고 보면 나 갖고 싶고, 숨기고 싶고,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직영하시는 게 좋다고. 소재는 다 거기서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철제 들어가면 철제값 내가 몇 개 주문할 테니까 주문하는데 당신들에서 계산을 하시오. 나한테 돈 줄 필요 없어. 우리는 들어가는, 우리 사람 인원 들어가는 게 인건비만 내가 청구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데 청구하는 대로 주시면 된다고.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지. 직영으로 갔을 때는 그럼 최고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집이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 시간당 인건비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계속 얘기한 건데 40평 기준 같은 집을 어떤 소재를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우리 집을 쓸 때 이 집을 쓸 때 보니까 1억 세이브 하는 거야. 40평 기준으로 하면. 지금 보면. 저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건비를 녹여버리면 지금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왜냐하면 하자 공수 비용 있죠? 그다음에 그 하자 공수 비용이 인건비에 녹아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 단가가 다른 사람보다 상승하겠죠? 상승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내가 정말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지정하면 클라이언트는 돈 세이브 할수 있다고. 그거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계약하고 하는 게 그쪽에서는 편하지. 하자가 목수기가 뭐 1년이면 2년이면 정해놓고 딱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에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속 편하지 사실. 근데 그러면 총알을 빵빵하게 준비해놓고 계약을 하시는지 총알도 없는데 어떻게든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또 낮추고 막 이거 뭐 단가 낮추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클라이언트는 낮은 공사 금액으로 잘하고 싶은잖아요. 그건 우리 집을 져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이번에 서울 올라왔던 데하고 똑같은 얘기야.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현장을 가지고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냥 거기는 제가 시간 낭비하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하게 시간 낭비 하겠다는 거 조금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꼭 8시에 시작하지 않아요. 지도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친구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니까 그 엄청나게 배려를 해서 하는 거. 그거 알아주는 거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오전에 작업 못할 때도 있을 거다. 일단 물기가 말라야 올라가는 중. 각도 세대네. 각도 장난 아니죠. 어디 크레인 설 데도 없지. 크레인은 아예 못 쓰고요. 그 집 지을 때도 그 일반 크레인이 못 들어와가지고 그 스파이더 크레인인가 그게 들어와가지고 했다는 그 보강할 때도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이거 어떤 생각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비가 안 새게끔 마감재를 어떻게 선택을 해가지고 물배를 다시 잡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자기야, 자기야, 뉴질랜드에서 왜 내가 자기 만약에 초록 때 산 집 보여줬었지? 그 집 우리 갔을 때 막 공사 했었잖아. 거기도 발코니가 이렇게 전창이 컸어. 전창이 큰 저 앞에 발코니가 원형으로 타원으로 했었어. 거기서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때는 내가 집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이 그때는 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라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TV였는데 그나사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타일 다 걷어내고 시멘트를 다시 바른 거야. 각을 줘서 이렇게 앵글을 줘가지고 물만 안 보이면은 별탈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그냥 그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끝에 구멍을 해서 물 내려가요. 그다음부터 거기 물은 안 샜거든. 아주 단순한 거야. 물은 그러니까 어쨌든 고여 있으면 물은 거기서 뭐 목조든 뭐 저 철콘이든 다 새거든. 100% 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럽식 그 흉내낸다시고 그냥 이것만 디립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거기다 발코니 줘. 그러니까 좁아 터진 데다가 있을 건 다 했어야 되니까 창 앞뒤로 다 내고 문 전부 다 내고 뭐 하고. 여기 청산집도 그런 거야. 이해를 못해. 가장 시프하게 공간 활용도도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막 무슨 서비스 공간 만들어내가지고 25평을 34평까지 늘려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도대체. 다 하소연데 그만해. 이제 정신나게.
그럴까? 점심 먹고 2부? 여기까지 1부. 우리 집은 27만 해서 더 안 올라가는데